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시니어 정보를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시니어 복지 관련 공약 발표 시 했던 말이 있는데요. 바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해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기초연금 관련 정책 3가지와 시니어들을 위한 주요 정책 3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향후 시니어 복지 정책 방향을 미리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하게 될 기초연금 관련 정책 첫 번째는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초연금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기초연금 인상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2021년 월 30만 원에서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30만 7,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5% 가까이 완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일환인데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자격만 된다고 하면 월 40만 원씩 65세부터 평생 수령이 가능하며 자격이 된다면 부부 별도로 기초연금을 따로 받게 됩니다. 단 부부 감액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 기초연금액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 기준 2021년에는 48만 원에서 2022년 49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고 차기 정부는 64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율을 5%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연 8조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는 의견 수렴부터 예산 준비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인상 시기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2021년 9월 7일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에게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100% 모두 기초연금이 보편적 지원되어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정책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조정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월급요액이 46만 1,2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 30만 7,500원의 최대 50%인 15만 3,750원까지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령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적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직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식은 발표된 것이 없지만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연금 감액 미세 조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보완이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보험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있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 소득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따질 때 왜 국민연금을 반영하느냐며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시는데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공적이전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공적이전 소득에는 6.25 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주는 보훈급여도 포함이 되는데요. 보훈급여는 공적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올해는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881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공적이 크거나 부상 정도가 심해서 보훈급여금이 많다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수급비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제적 생활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도 보훈급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초연금을 6만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기 정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보훈급여와 기초연금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계산 시 100% 공제받는다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전용사분들의 생활이 훨씬 나아질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보답하는 의미도 있겠죠. 다음은 윤석열 차기 정부의 시니어 복지 정책 공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관련 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노인 소득 확대 및 일자리 개선, 노인 건강 돌봄 서비스 개선, 노인 교육 및 시니어 친화형 여가 및 스포츠 인프라 확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노인 소득 확대 및 일자리 개선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 인상,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의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가구에 월 10만 원 추가 지급,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및 주택보유세 및 거래세 경감,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체제 전면 구조개혁, 은퇴 전후 직업교육, 기업과 연계 시스템 대폭 확대, 노인 채용 및 고용 현장을 통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전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 개발 및 경력 개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 건강 돌봄 서비스 개선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으로는 AI와 IoT를 활용한 독거노인 안전관리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로봇을 개발 및 보급하여 건강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 등 노인질환 국가관리와 개인별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및 돌봄 추진, 요양보호사 등 돌봄 서비스 인력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노인 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교육 및 시니어 친화형 여가 및 스포츠 인프라 확대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으로는 독서, 체육, 여행 등 문화 및 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사회 참여 활성화, 은퇴 이후를 포함 모든 국민의 직업 교육 훈련 등 평생학습 기회 보장,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구축, 70세 이상 어르신 장수사진 1회 무료 촬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기 정부의 시니어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노인소득 및 건강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큰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불명예인 노인 빈곤과 자살 및 고독 외로움에 관한 해소 대책이 다소 미비해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시니어 관련 정책에서 요양,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지난 설에는 서결시의 심쿵 약속을 통해 노년층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2월 14일에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장수사진 1회 무료 촬영과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개인당 장수사진 1회 촬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노년층에게 미끄럼 방지 매트와 실내외 안전 손잡이, 화장실용 안전 손잡이 등의 용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들이지만 공약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의 재원 마련 방안은 빠져 있어 이런 부분도 차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고 해도 실현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윤석열 당선인은 1%도 안 되는 박빙의 승부로 당선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내건 공약들은 모두 이행해 주길 바라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더욱 유익한 시니어 정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